노르웨이 중부의 산골짜기에 40년 넘게 정체가 밝혀지지 않는 빛이 나타나는 마을이 있다. 가장 심했던 시기에는 일주일에 15번에서 20번, 사람들은 창밖에서 밤길 한복판에서 낮게 내려앉은 능선 위에서 그 빛을 봤다. 소문이 아니다. 빛은 카메라에 찍혔고 레이더에 잡혔고 기술 보고서에 남았다. 그리고 1984년 겨울, 조사팀이 그 빛을 향해 레이저를 쏘았을 때 보고서에 이렇게 적힐 일이 벌어졌다. 빛이 깜빡이는 방식을 바꿨다. 9번 시도에서 8번. 마치 신호를 알았다는 듯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에 창작은 없다. 전부 관측일지와 보고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목격 기록이다. 여기는 심야 괴담 기록입니다. 오늘의 기록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합니다. 장소부터 정리하자 노르웨이 트로네임에서 남쪽으로 약 120km, 홀토렌 지자체에 속한 헤스달렌 계곡이다. 길이 약 12km의 좁고 긴 골짜기에 주민은 다 합쳐도 200명 안팎, 농가가 드문드문 흩어져 있고 한때 광산이 돌아가던 산줄기가 계곡을 감싸고 있다. 위도가 높아 겨울에는 오후만 되면 계곡 전체가 어둠에 잠긴다. 이 강산과 어둠은 뒤에서 다시 등장하니 기억해두기 바란다. 사실 빛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다. 적어도 1930년대부터 이 골짜기에서 이상한 빛을 봤다는 이야기가 조용히 전해지고 있었다. 다만 그때까지는 어디까지나 산골의 옛날 이야기였다. 몇십 년에 한 번 누군가 봤다더라 하는 수준에. 1981년 12월 그 이야기가 통계가 되기 전까지는. 1981년 12월 빛이 갑자기 늘었다. 계곡의 한 부분은 저녁 하늘에 떠있는 불타는 공 같은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그 뒤로 목격담이 계곡 전체에서 쏟아지기 시작했다. 묘사는 제각각이었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빛은 대부분 흰색이거나 노란색, 때로는 붉은색이었다. 어떤 날은 능선 위에 가만히 떠 있었고 어떤 날은 천천히 좌우로 흔들렸다. 그러다가 순식간에 계곡을 가로질러 사라지기도 했고 하나였던 빛이 여러 개로 갈라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소리는 없었다. 그리고 밤에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었다. 대낮에 봤다는 사람도 있었다. 이듬해부터 목격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1981년 12월부터 1984년 중반까지 빛은 일주일에 15번에서 20번꼴로 나타났다. 한 달이 아니라 2년 반 동안이다. 주민들은 지쳐갔다. 창밖에 정체모를 빛이 떠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말해주지 못하는 밤이 몇 년째 이어졌다. 소문은 계곡 밖으로 퍼졌다. 구경꾼이 몰려왔고 UFO 연구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산등성이에 진을 쳤다. 조용하던 산골이 관광지가 됐다. 하지만 마을이 원한 것은 구경거리가 아니라 답이었다. 그리고 1983년 마침내 개츠기를 댄 사람들이 계곡으로 들어온다. 조사단의 이름은 프로젝트 헤스달렌.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UFO 연구단체가 합동으로 꾸렸고 실무는 공학 전공의 연구자 에를링 스트란드가 이끌었다. 훗날 그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이 조사를 평생의 과제로 붙들게 된다. 이 프로젝트가 특별했던 이유는 하나다. 괴담을 괴담으로 다루지 않았다. 목격담을 수집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빛을 물리적 관측 대상으로 놓고 계측기를 들이댄 것이다. 하늘에 떠도는 이야기를 데이터로 끌어내리겠다는 시도. 정체불명의 빛을 상대로 이렇게 계측기를 갖춰 상시 관측에 들어간 사례는 당시로서는 드문 일이었다. 그리고 이 시도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훗날 노르웨이 웨스트폴 대학의 연구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며 수십 년을 버티게 된다. 1984년 1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조사팀은 한겨울에 계곡에 관측 캠프를 차렸다. 장비의 목록은 이렇다. 아틀라스 2000 레이더, 지진계, 스펙트럼 분석기, 자기장 측정기, 가이거 계수기, 분광 격자를 단 카메라, 적외선 관측경, 그리고 레이저. 영하의 산 중에서 5주 동안 하늘을 지켰고 그 기간에만 빛을 53번 관측했다. 하루에 한 번 이상꼴이었다. 빛은 실체했다. 사진에 찍혔고 보고서에 따르면 몇 차례는 레이더 화면에도 반사신호가 잡혔으며 지진계와 가이거 계수기에서는 특이신호가 없었다. 폭발도 방사능도 아니라는 뜻이다. 잡히는데 정체를 알 수 없었다. 필드 조사 기간의 어느 밤 조사팀은 실험을 하나 했다. 계곡 위에서 규칙적으로 깜빡이는 빛을 향해 레이저를 조준한 것이다. 보고서에 남은 결과는 이렇다. 레이저를 겨누자 빛의 깜빡임이 2번씩 짝을 이루는 패턴으로 바뀌었다. 레이저를 거두면 원래의 깜빡임으로 돌아왔다. 조사팀은 같은 시도를 9번 반복했다.
그중 8번 같은 반응이 나타났다. 보고서의 문장은 끝까지 건조하다. 해석도 감탄도 없다. 관측된 사실만 적혀있다. 그런데 그 건조함이 이 사건의 가장 서늘한 대목이다. 우연이라기엔 8번이고 응답이라고 부르기엔 대답한 상대가 무엇인지조차 모른다. 1985년 1월 5일 프로젝트 헤스달렌의 최종 기술 보고서가 나왔다. 조사기관에 접수된 목격 보고 188건이 정리됐고 보고서는 목격담 하나하나의 기록의 신뢰도 점수와 기이한 점수를 매겨 분류했다. 소문과 데이터를 가르겠다는 태도였다. 그렇게 걸러내고도 결론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빛은 실제하는 물리 현상이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설명할 수 없다. 계책을 맡은 사람들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문장이었고 동시에 계곡의 주민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문장이기도 했다. 장비까지 동원해서 얻어낸 답이 모른다는 것이었으니까. 1980년대를 지나며 빛의 출현은 눈에 띄게 줄었다. 하지만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1998년 연구팀은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 파란 상자 하나를 세웠다. 자동 관측 스테이션. 사람 대신 카메라와 센서가 1년 365일 하늘을 감시하는 장치다. 하늘에 빛이 나타나면 장비가 스스로 감지해 기록을 남긴다. 사람은 잠들어도 상자는 잠들지 않는다. 목격자가 줄어든 시대에도 기록은 그렇게 멈추지 않았다. 상자는 묵묵히 빛을 찍어 서버로 보냈다. 근래의 집계로도 빛은 여전히 한 해에 10번에서 20번꼴로 나타나고 있다. 빈도는 줄었지만 현상은 끝나지 않았다. 그 파란 상자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 좌등 관측소가 서기 직전 계곡에는 또 한 번의 조사단이 들어왔었다. 1997년부터 98년까지 학생과 엔지니어, 기자들이 참여한 트라이앵글 프로젝트다. 이들이 남긴 기록 중에 유독 이질적인 것이 하나 있다. 피라미드 모양의 빛, 둥근 강구가 아니라 각진 형태의 발광체가 계곡 위에 떠 있었다는 관측이다. 빛의 형태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 이것이 이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다. 공 모양, 갈라지는 빛, 그리고 각진 형태까지 하나의 자연현상이라고 하기에는 목격된 모습의 폭이 넓었다. 2000년대에는 조사의 규모가 국경을 넘었다. 이탈리아 국립연구회에 전파천문학 연구진이 합류해 계곡의 레이더와 전파 관측 장비를 추가로 들였다. 빛이 내는 전자기 신호를 분석해서 이것이 일종의 플라즈마 현상인지 검증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이 시기의 관측에서 이 사건을 통틀어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기록 하나가 나온다. 레이더의 강한 반사 신호가 잡혔다. 무언가가 계곡 위를 지나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같은 시각, 같은 방향의 하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육안에도 카메라에도. 빛나지 않은 무언가가 계곡 위를 지나갔고 기계만 그것을 봤다. 빛이 보일 때만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그 계곡의 하늘에는 보이는 것보다 많은 것이 지나다니고 있는 셈이 된다. 데이터가 쌓이는 동안 이런 추정치도 나왔다. 프로젝트 측 분광 데이터로 계산한 빛의 온도는 약 5000켈빈, 태양 표면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 온도의 무언가가 소리도 없이 말 위에 떠 있었다는 이야기다. 가설은 여러 번 나왔다. 앞서 말한 그 오래된 광산의 분진이 공기 중에서 연소한다는 설, 안반에서 스며나온 라돈이 붕괴하며 먼지 플라즈마를 만든다는 설, 석영이 많은 지층이 압력을 받으며 전기를 일으킨다는 앞전 효과설. 2014년에는 이탈리아 연구진이 배터리 계곡 가설을 내놨다. 계곡 양쪽 사면의 광물 성분이 서로 달라 전극 역할을 하고 황 성분이 섞인 강물이 전해질이 되어 계곡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천연 전지처럼 작동한다는 것이다. 계곡이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 하늘에 방전한다는 그럴듯한 그림이다. 그러나 어느 가설도 빛의 움직임을 전부 설명하지 못했다. 특히 두 가지 기록 앞에서는 전부 멈춰선다. 보이지 않는 레이더 에코, 그리고 레이저를 겨눌 때마다 바뀌던 그 깜빡임. 1981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이 계곡의 하늘은 인류가 가장 오래, 가장 집요하게 계측기를 들이대고 지켜본 미확인 현상의 무대다. 40년 넘게 쌓인 사진과 레이더 기록과 보고서가 증명하는 것은 결국 두 가지다.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후일담은 조용하다. 주민들은 이제 빛과 함께 산다. 계곡은 빛을 보러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는 장소가 됐고 한겨울 능선에는 아직도 카메라를 세워두고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파란 상자의 카메라는 오늘 밤에도 그 하늘을 찍고 있다. 다만 남은 질문은 40년이 지나도록 처음에 그 밤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그날 레이저 신호에 8번 응답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여기부터는 이야기 밖에서 정리한다. 헤스달렌의 빛은 실제로 관측되는 현상이고, 오늘 다룬 수치와 실험은 프로젝트 헤스달렌의 기술 보고서와 공개된 연구 기록을 따랐다. 다만 목격 장면의 세부 묘사는 보고된 기록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현상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자동 관측소는 여전히 계곡을 지키고 있고, 연구자들은 지금도 데이터를 쌓고 있다. 가설은 많지만 확정된 답은 아직 없다. 과학이 40년을 들여다보고도 모른다고 답한 사건은 흔치 않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고 싶다. 9번 중 8번. 레이저를 겨눌 때마다 깜빡임을 바꾼 그것이 단순히 자연현상일 확률은? 당신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생각을 댓글로 남겨달라. 그럼 다음 기록에서 다시 만나자.